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조금씩 편안해질 줄 압니다. 젊을 때처럼 먹고 사는 걱정에 쫓기지 않고 앞날을 위해 무리하게 달리지 않아도 되며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만 들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세월이 쌓이면 마음도 자연히 평온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몸의 무게가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없는 것을 채우느라 힘들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있는 것을 지키느라 힘들고, 젊을 때는 앞만 보느라 지쳤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느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아도 점점 더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서운해집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고, 자식이 잘 되고 못됨에만 있지 않으며, 건강 하나로도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오는 이 고비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이 고비만 잘 넘겨라. 인생이 바뀐다. 정약용의 삶의 지혜처럼 차분하지만 깊게.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더 밝아지고, 왜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지,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비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비입니다. 이 말은 언뜻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뜻을 잘 압니다. 젊을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찾는 사람도 있었고, 내 판단과 내 역할이 중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쳤어도 내 존재의 쓸모를 분명히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내게 물었을 일이 이제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예전 같으면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어느새 한 걸음 비켜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상 흐름 속에서도 내 목소리 무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왠지 모르게 작아진 것 같고, 괜히 더 예민해집니다. 바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더 인정받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괜히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괜히 더 아는 체를 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아직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은 대개 불편한 기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중심에 서는데 있지 않습니다. 중심을 양보해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도 자리를 잃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리를 놓쳤다고 사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줄었다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품위를 잃지 않고 있는가, 내 삶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사람은 조용한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비교의 고비입니다. 이 고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젊을 때도 비교는 괴롭지만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훨씬 더 마음을 깊게 후벼팝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부부가 여전히 다정하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삶이 자꾸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이런 생각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사람은 바로 이 고비를 잘 넘긴 사람입니다. 비교는 내 삶을 절대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비교가 시작될수록 사람은 지금의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며 자기 삶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 불행은 현실보다 비교에서 더 커집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비교의 유혹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람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의 삶을 보고, 남의 돈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평온을 찾고, 남의 관계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 비로소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큰 병 없이 일어났다는 것,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
햇빛과 바람을 느끼며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이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고비는 서운함의 고비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서운함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하고, 배우자에게 서운하고, 형제에게 서운하고, 친구에게 서운하고, 세상 전체가 나를 예전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문제는 이 서운함이 꼭 큰 사건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연락이 뜸해진 일, 무심한 태도 하나,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은 작은 장면들이 쌓여 마음속에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자꾸만 마음을 닫고 결국은 좋은 인연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바로 기대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늘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친구가 예전처럼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가 준 만큼 꼭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 안에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내 평안을 전부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정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너무 오래 붙들지 않게 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인간관계는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고비는 후회의 고비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조용하게 사람을 잠식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아 후회가 있어도 미뤄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올라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후회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 사람은 점점 과거에 묶여 삽니다. 지금의 하루보다 지나간 하루를 더 오래 들여다보고 이미 끝난 장면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시 재생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후회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였다. 그때는 그때의 형편이 있었고, 그때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때의 한계가 있었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이 보인다고 해서 과거의 나를 끝없이 심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간 나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안고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 후회에서 배울 것만 취하고 더는 자신을 벌주는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5번째 고비는 외로움의 고비입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바뀌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남은 뜸해지고 각자의 사정은 더 복잡해지고 예전처럼 자주 기대고 어울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초라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가 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외로움을 자기 존재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금세 절망으로 바뀝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인생의 한 결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한 시기구나. 사람 사이의 소란이 줄어든 만큼 내 안을 돌아볼 시간도 생겼구나. 혼자인 시간도 잘 지내보자 하고 삶이 방식 자체를 바꾸어 갑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외로움의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걷고 기록하고 작은 취미를 만들고 하루의 리듬을 세우며 자기 곁에 자기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사람을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차분하고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람 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혼자인 시간에도 삶이 결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6번째 고비는 놓아야 할 것을 놓는 고비입니다. 나이 들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이미 끝난 것들을 자꾸 붙잡는 마음입니다. 끝난 역할, 멀어진 사람, 예전의 영광, 지나간 관계, 젊었던 몸, 예전 같은 인정과 주목,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실의 삶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사람은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평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더는 거기에 내 생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삶을 바꿉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니 작은 기쁨이 들어오고 괜한 미련의 시간을 쓰지 않으니 오늘이 하루가 또렷해집니다. 이 고비를 넘긴 사람은 세월을 억울하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과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고비입니다. 남의 인정, 남의 기준, 지나간 후회, 비교, 서운함, 외로움, 끝난 역할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태도가 전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을 일에 덜 흔들리고 예전 같으면 괴로워할 일 앞에서도 조금 더 차분해지고 예전 같으면 미련을 둘 일도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심에서 비켜나는 고비, 비교의 고비, 서운함의 고비, 후회의 고비, 외로움의 고비, 놓아야 할 것을 놓는 고비. 이 모든 고비는 결국 하나를 가르칩니다. 세상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는 것, 남보다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세월을 억울하게 버티지 말고 조용히 품위 있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은 부디 억지로 젊은 날을 붙잡지 말고 지금의 나이에 맞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 지혜가 생기면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누군가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누군가는 세월을 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세월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을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수록 하나씩 놓치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처럼 넓지 않은 인맥, 예전처럼 빠르지 않은 반응,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욕심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패배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계절이 이동처럼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노년의 얼굴을 바꿉니다. 세월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더 억울해지고 세월을 깊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잘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나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꼭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고비입니다. 사람은 자꾸 없어진 것에만 마음을 둡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한다. 이제는 쉽게 피곤해진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나를 찾지 않는다. 이제는 큰일을 버릴 기운도 없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금방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는 있고 조용히 생각할 수는 있고 좋은 말을 분별할 수는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는 있고 삶을 돌아보며 더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늘 할 수 없는 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중요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머무를 줄 아는 힘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고 이루는 힘이 필요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선택하고 비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자기를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자기 마음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덜 붙들고도 평안해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락이 자주 온다고 마음이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딱 몇 사람이 진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자꾸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중요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는 사람이 중요하며 내가 힘들 때 괜한 충고보다 조용히 곁을 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괜한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게 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마음을 덜 쓰게 되고 정말 지켜야 할 인연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인간관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스스로 고를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역시 나이 들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인생이 바뀌는 또 하나의 순간은 나 자신을 대하는
말이 달라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엔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몹시 가혹합니다. 이제는 늦었어. 나는 이제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내 인생은 이미 다 정해졌어.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스스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사람은 남이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말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말해야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기보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차례라고 말해야 하며, 나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조금씩 쌓이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대단한 사건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늘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는가,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후회 하나를 어떻게 놓아주는가, 서운함 하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품위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많음이 아니라 깊이이고, 집착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중심에서 밀려나는 두려움, 남과 비교하는 버릇, 자꾸 쌓이는 서운함,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 혼자인 시간에 대한 불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미련, 이 고비들을 하나씩 건너갈 때마다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그 고비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넘고 내일 또 흔들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극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가입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에는 부디 젊은 날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이에는 지금의 지혜가 있고, 지금의 걸음에는 지금의 품위가 있으며, 지금의 하루에는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나이는 짐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깊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남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와 완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고도 실제적인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